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먹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충격적인 가능성에 대해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 요리할 때 쓰는 그 식용유 있잖아요. 바로 그 평범해 보이는 기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뇌를 손상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 무서운 가능성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왼쪽처럼 식물성 기름, 카놀라유 이런 게 건강에 좋다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자료는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터나 동물성 지방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대체 뭐가 맞는 말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건강한 기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우리를 속여왔는지 그 속임수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이거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도에서 그것도 무려 11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엄청난 규모의 연구인데요. 결과를 보세요. 동물성 지방을 주로 먹은 북부 사람들보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식물성 기름을 먹은 남부 사람들의 심정병 사망률이 자그마치 7배나 높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거랑은 완전히 반대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악당으로 지목되는 성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비율에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오메가6랑 오메가3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옥수수유나 콩기름 같은 식용유, 또 가공식품 때문에 오메가6를 압도적으로 많이 먹게 된 거예요. 그 비율이 무려 15배, 많게는 20배까지 차이가 나니까 우리 몸에서 엄청난 불균형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몸에 좋다는 오메가3를 막 챙겨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몸에 안 좋은 오메가6 섭취를 먼저 줄이는 거예요. 나쁜 걸 피하는 게 좋은 걸 더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기름들이 뜨거운 열을 만났을 때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옥수수유나 콩기름 같은 액체 식물성 기름 있잖아요. 이걸로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하면 알데하이드라는 아주 강력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진대요. 이게 바로 우리 뇌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연구자들이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식물성 기름으로 튀긴 음식을 매일 먹잖아요. 그게 글쎄 하루에 담배를 25개비씩 피우는 거랑 똑같은 수준의 독성 물질을 마시는 거랍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서 또 다른 논쟁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채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제대로 계획하지 않은 채식 식단이 우리 뇌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본 자료를 보면요. 우리 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식물성 식품만으로는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렵다고 해요. 특히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오직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죠. 이렇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아미노산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혈관을 손상시키는데 이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치매 위험도 같이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보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가장 낮고 안전한 수준이었어요. 그 다음이 유제품이나 계란을 먹는 채식주의자, 그리고 완전 채식을 하는 비건 순서로 수치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게 보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문제점만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제 희망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원본 자료에서 제시하는 명쾌한 해법, 바로 뇌구조 식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주방에 있는 조리용 기름을 버터나 코코넛 오일 같은 고체 지방으로 싹 바꾸고요. 단백질은 계란, 생선, 소고기 같은 걸로 챙겨 먹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설탕, 밀가루, 곡물, 심지어 과일까지 탄수화물 섭취는 극단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이 식단이 작동하는 핵심 원리가 바로 케톤입니다. 우리 몸이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하면 케톤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마치 슈퍼 연료처럼 포도당을 에너지로 잘 쓰지 못하게 된 손상된 뇌세포에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거죠. 에이, 설마 그런 식단으로 그게 가능하겠어 싶으시죠? 자, 이제부터가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식단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시죠. 여기 58세의 한 CEO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조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는데요. 당시 인지기능 점수가 30점 만점에 23점. 이미 상태가 꽤 안 좋았죠. 그런데 그가 이 뇌 구조 식단을 딱 1년 동안 실천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30점 만점에 30점.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사례도 있습니다. 54세 여성이었는데 인지 점수가 30점 만점에 16점까지 떨어져서 정말 심각한 상태였고요. 의사한테 앞으로 1, 2년밖에 못 사실 것 같다는 시한부 선고까지 받은 분이었습니다. 이분 역시 똑같은 식단을 1년 동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역시 30점 만점. 말 그대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뒤집어버린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지금 당장 주방에 있는 액체 식용유를 버터나 코코넛 오일 같은 고체 지방으로 바꾸세요. 둘째,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는 그냥 멀리하세요. 셋째,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위해서 계란, 생선,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뇌는 설탕보다 지방과 케톤을 훨씬 더 좋아하는 슈퍼 엔진이라는 걸요.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우리가 매일 음식을 만드는 주방,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주방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